장군님, 북한은 핵이 있고 지금 대륙간 탄도탄 ICBM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미국이 정말로 서울을 위해서 워싱턴의 핵 전쟁을 감수할 수 있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감수합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뭐 얼만큼 느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NCG라는 거 있잖아요.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네. 핵 협의 그룹인데 맞아요. 들어봤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제 미국하고 합의한 건데 뭐 그게 무슨 뭐 말로만 된 거다 실체가 있다 없다 뭐 난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진일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전에는 핵에 대해서 입도 꺼내지 마 지금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그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근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핵이 터졌다. 네. 그러면 미국이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은 너희 미국 까불면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를 공격할 거야. 구암을 공격할 거야. 또 일본 너희도 까불면 동경, 오키나와 다 때릴 거야.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토의할 때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평양 때릴게 뭐 할런지는 모르지만 네.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렇죠. 닥쳐봐야 알죠. 그건 닥쳐봐야 한다. 네. 그러니까 닥쳐봐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그거 뭐 하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네. 답이 없는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해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고민을 하는 때가 많은데 가만히 보시면 산 게 맞는지 안 사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네.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팔아야 될지 하는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왔을 때는 네. 고민을 했던 사람의 행동과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가 팔아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갑론을 박하고 답 없는 거를 막 그냥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의미가 있다. 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NCG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너무 폄하해서는 안 된다. 네.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네. 우리는 바로 코앞에 살고 있고 미국 사람은 8,000마일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만 해도 이게 같이 안 느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한미군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산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많이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 늘어났네요. 20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그 억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 동족이 아닌 남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네 친구인 중국 사람도 많이 죽이게 돼 있고 그렇죠. 자기네 친구인 러시아 사람도 죽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드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억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는 어떻게 보면 쓸 수 없는 무기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이제 근데 좀 불안해졌냐면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네. 이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돌아가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푸틴이 계속 우리는 핵무기 쏠 거야 뭐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었어 이번에 핵 연습을 했어 뭐 핵 훈련을 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핵무기는 이제 더 이상 인류는 핵전쟁으로부터 위협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푸틴이라는 사람 때문에
핵무기가 정말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더더군다나 북한은 1인 독재 체제잖아요. 북한의 헌법에 보면 김정은이가 발사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김정은밖에. 미국 대통령도 그게 안 미국 되죠. 대통령도 안 되고 푸틴도 그렇게 안 되죠. 푸틴조차도 혼자서는 결정 못하는군요.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그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치매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해야 될 거고. 치매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어려운 난제입니다. 장군님, 최근에 제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어떻게 목소리를 좀 대변한다고 하는 보이스 아메리카 방송에서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연구원의 대담을 한번 기사를 읽어봤는데 여전히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반대하고 한미동맹이 결정적 파멸로 갈 것이라는 위협성 발언을 좀 행간에서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아니 미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위에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좀 핵무장을 이렇게 경계하는 겁니까? 미국 사람들은 핵무기가 얼마나 끔찍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써봤기 때문에 네. 지금 히로시마 나가사키만이 이제 핵무기를 사용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어떤 폭약이 뿐만 아니라 방사능을 오염시키는 그런 무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폭파시키는 방법이 그 공중에 폭파시키는 방법이 있고 네. 지면에 폭파시키는 방법이 있고 지하에 폭파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는 공중에서 폭발을 시켰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 방사능이 네. 낙진이 좀 적었어. 땅에다가 터뜨리면 네. 방사능 물질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하늘에 나가사키 히로시마가 한 800m인가 1km인가 여기서 터뜨렸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위력이라도 땅에서 터뜨리면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이 생겨요. 그다음에 지하에서 터뜨리면 네. 이거는 뭐 더 많이 물 타고 뭐 오염수가 그냥 뭐. 네, 오염수뿐만 아니라 그 각종 그 파편들이 다 방사능에 오염이 되면 네. 뭐 10년 20년 동안 암, 기형아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암, 즉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그 세포 증식이나 이런 게 비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무기는 이게 그냥 폭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류, 가축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핵무기를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만들었지만 야 이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미국이 그 여러 가지 하여튼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뭐 그랬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핵무기가 얼마나 끔찍한 무기라는 걸 아니까 이 무기는 안 가지면 안 가질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하나 더 넣는 거를 원치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만약에 갖게 되면 일본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저 나만 없네. 대만도 그렇고 뭐 그뿐이겠어요. 뭐 여러 나라들이 막 갖고자 할 거 아닙니까? 폴란드 같은 나라도 굉장히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도 러시아가 바로 옆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지금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렇죠. 핵무기 포기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핵무기를 가지면 인류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에는 입도 빵긋 하지 않던 NCG 같은 것도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터뜨려서 남한을
방사능지대로 만들었다. 근데 우리한테는 김정은과 김정은의 추종 세력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정밀 무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김정은하고 김정은의 추종 세력만 죽일 것이냐? 네. 아니면 북한에도 핵무기를 떨어뜨려서 북한을 전부 다 방사능지대로 만들면 결국엔 남북한 한반도만 방사능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한 100년, 500년 지나면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아, 이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게 맞느냐, 뭐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북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핵무기 쓰면 너희는 끝장이야. 근데 그 끝장이 핵무기로 끝장을 낼지 아니면 재래식 무기로 끝장을 낼지 그거는 아직도 물음표로 놔두는 거죠.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정은이하고 정은이 가족들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한테 핵무기를 썼을 때 우리가 핵무기로 대응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뭐 둘째치고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이 죽는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장군님 근데 또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에는 뭐 핵자도 꺼내지 마 했는데 요즘은 좀 기류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많이 좀 이게 바뀌고 있나요, 미국도? 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논의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도 생각이 이제 갈리는 겁니다. 네. 한쪽에서는 절대로 핵무기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핵에는 핵밖에 답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상 남한도 핵무기를 갖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많이 이제 가능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핵무기를 가질 때에 그러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야, 저 북한 애들은 저거 제대로 그런 걸 하고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안전할까? 겁이 덜컹덜컹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프랑스 같은 경우 핵탄이 250발 정도 있거든요. 그 전부 다 잠수함에다가 실어놨어요. 핵 그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인지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다만 요번에 그 걔네들이 그 핵 그 전력을 개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지금 편성해 놓은 거 보면 40조 원을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유지비가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장군님 미국에서 뭐 동의도 중요할 거고 또 혹은 한일이 동시에 뭐 핵무장도 가능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핵무장의 기회를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열어주게 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핵무장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고민이 필요할까요? 어떤 게 좀 국익의 관점에서 저는 당연히 군 출신이니까 네. 핵무기를 갖고 싶어하죠. 핵무기를 갖고 싶어하고 네. 그다음에 그 책임 있게 하여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책임이기 때문에 네. 한데 핵무기를 갖게 되면은 과연 몇 발을 가져야 되느냐. 근데 이게 북한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 중국 옆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그리고 그 본인들의 의지를 남한테 강요하는 그런 버릇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영향력에 살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나마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을 갖고 있다가 이제
만약에 미국하고 관계가 약화되거나 뭐 하면은 이제 핵무장이 필요한 거건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절대로 핵하고 한미 동맹을 맞바꿔서는 안 된다.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국 사람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네. 지금과 같이 핵 확장 억제라고 하거든요. 확장 억제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또 미국에게 미국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많으니까 만약에 미국이 그런 보장을 못 해준다거나 했을 때에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서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미국한테도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우리가 미국을 공격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봤자 미국 핵의 연장선이면 연장선이지 미국에게 위협이 안 되는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한테 계속 그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NCG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가 또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반대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핵 개발을 가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한미 동맹도 깨지고 막 경제 제재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핵 개발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저는 상정을 못 하고요. 예를 들어서 네. 미국이 우리를 버린다든지. 1949년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갔고. 그거죠. 뭐 한미 동맹이 한미 군사 동맹이거든요. 한미 군사 동맹이 깨지면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죠. 모든 것을 하여튼 희생을 해서라도. 장군님,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미국이 용인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이나 대만, 특히나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그럼 러시아, 중국, 한국, 미국이 다 이제 본인들만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핵무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산이 될 텐데 전 세계에 이게 뭐 가능할까요? 이미 가진 나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천상전은 군인으로 살다 군인으로 죽을 사람이니까 확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한미 군사 동맹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되고 미국의 어떤 우리 확장 억제에 대한 그런 것이 약화가 된다 그러면 핵무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그런 한국에 대한 그런 방위 공약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국한테도 분명한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야 되고 또 그 우리가 현실적으로 핵 발전을 하고 핵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많은 그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가 지금 상당히 곤란해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그 좀 따지면서 자 핵무장은 안 하겠다 안 하겠는데 그 핵 사용 후 연료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따른 재처리 이것도 좀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재처리하는 그런 공정이나 이런 것 속에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미국이 좀 인정을 해주고 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신뢰관계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자, 등 뒤에서 몰래 핵무기 안 만들겠다. 그거는 약속을 하고 그 대신 뭐 NCG를 통해서 계속 대화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좀 대화도 하고 또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해야죠. 핵무장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핵무장을 하고 싶어 하는지. 미국 사람들은 야, 나 못 믿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쵸. 아니 그런 것보다도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보험 하나 들어놓겠다는 심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뭐 대화가 안 되겠지만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대화의 통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장군님 그럼 핵 관련해서 끝으로 그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어떤 차관 보셨던 거예요. 그 부분 인터뷰를 제가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뭐 한국 핵무장 뭐 괜찮다. 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이었거든. 용인할 수 있다. 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할게 너네 핵무장 해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땡큐 해야죠. 땡큐. 네. 아. 그리고 가는 군인들한테 저 꽃길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주한미군이 빠지면 우리로선 되게 타격이 큰 거 아닙니까, 장관님? 타격이 크니까 네.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핵무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런가.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예, 아이고 핵무기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못 쓰는 무기라고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건데 핵무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안보에 문제가 있는 게 국민들이 안보 의식이 없잖아요. 안 보이지. 걱정들만 하지 네. 실제로 그 안보 의식에 대한 안보에 대한 관심이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안보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면 네. 뭐 시장 선거를 하든 도지사 선거를 하든 대통령 선거를 하든 주한미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미 군사훈련 핵무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번에 군복무 기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늘리지 않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자들은 왜 징병 안 시킵니까? 예비군 훈련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질문을 국민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걱정만 하고. 군대 갔다 왔는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출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안보에 대해서 따지십시오 좀. 아니 삼척동자 조그만 아이가 봐도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 네. 삼척동자가 봐도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이거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라고 아는데 네. 어째서 나아지지 않냐고요. 장군님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 이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그 군 쪽에 있는 정말 적나라한 문제들 조금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